돌이켜보면 어느 시점부터 좀 제가 바뀐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넥스트, 그리고 마왕의 라디오, 마왕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많이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순탄하게 왔던 게, 정말 말 잘 듣고 착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왔던 게 이게 한번 틀어진 것 같은 사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보면은 한 인생의 한 8할 정도는 그분의 영향으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사집 있잖아요. 옛날에 테이프를 사면은 가사집이 있었는데, 그 가사집이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 가사를 보고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기존 질서에 순응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그 영향이 바로 마왕님의 영향이 아니었나라고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옛날에 그렇게 말 잘 듣는 애였는데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 살게 해준, 부모가 정해놓은 길을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친구들과 경쟁하며 걷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도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학교가 가르쳐준 것 이외에도 다른 게 있고, 엄마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 경쟁하며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 하는 한편, 제가 앞으로 이제 몇 살까지 더 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렇게 살게 해주신 분이 아닌가. 뭐랄까, 가치관이랄까, 방향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어떤 특정 종교를 믿으면서 그 종교에 굉장히 심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학과도 그쪽으로 진학을 할 정도였는데, 거의 10년 넘게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참고, 그때 이제 해철이 형이 인생은 보너스 게임이다. 신은 네가 성공하냐 못하느냐에 관심이 없고 네가 행복한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프지만 마라. 그 얘기가 저한테는 얼마나 그 삶의 위안이 되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목표 행복하자, 이번 주 목표 행복하자, 올해 목표 행복하자, 그렇게 제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대학생이고, 해철님 덕분에 뭐 락 음악도 좋아하게 되었고, 만화책도 많이 보게 되고, 해철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식구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식구였으면 좋겠는데,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일단 삶에 대한 태도라고 할까요? 마왕이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인류가 세로로 삶을 길게 늘어뜨리는 노력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가로로 뚱뚱하게 삶을 살아가는 노력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중학생 때 안 하던 사춘기가 고등학교 기숙학교로 가면서 뒤늦게 발현이 돼가지고 약간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해철님이 했던 노래들이나 그런 가사들이 보통 삶에 대해 좀 진짜 고민해보게 하는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너에게 후회 없이 삶을 살았냐 물어봤을 때 진짜 잘 살았냐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고민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하잖아요, 보통. 공부를 하는 게 하는데 일단 뭐 남들이 시키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구성돼야 될 것이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들은 어떤 순간들로 채워져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었을 때, 아무 의미 없는 순간들이 모이면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해철님의 노래를 듣거나 뭐 좀 책 좀 읽고, 물론 다른 좋으신 분들도 많았죠, 주변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 이런 분들이랑도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오히려 그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 오히려 그 순간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이 순간순간들을 최대한 잘 모아가지고 멋진 삶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해철님한테 뭔가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달까. 그 약간 해철님이 태도가 약간 좀 되게 편한 오빠 느낌이잖아요. 형, 동네 형 느낌이잖아요. 야이씨 뭐 그 별거 아니야, 뭘 그걸 고민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되게 편하게, 그런 삶에 대해서도 뭐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없어, 뭐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요 순간순간 잘 쌓여가지고 그게 모이면 좋은 인생인 거 아니겠느냐.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심심한 거예요. 너무 따분하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모 책장에서 이 책을 발견을 했어요. 신해철 이 석자만 보고, 그대에게 부른 아저씨 하면서 이제 심심한데 이건 읽어야지 하고 책을 쭉 읽어봤는데, 한국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하면서 나에게 쓰는 편지랑 민물정의 꿈, 그 두 개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
감동을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사실. 정말 너무 제 얘기 같았고, 18살이니까 항상 이제, 나 이제 커서 뭐 하지? 하는 생각 항상 하잖아요. 막상 저한테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루하루 내다 버린 거에 후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노래 처음 듣자마자 30년 전에 이런 가사를 쓴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하면서 전성기 쫙 지나고 안타깝게 돌아간 한 명의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에게 끼친 영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음악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로 농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쭉 들어왔지만, 영상으로 그냥 이제 접하게 된 거는 그때 SNL 코리아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 한번 여름에 나오셨었어요. 7월 달에. 그때 진짜 와, 어떻게 사람 목소리가 저렇게 좋지? 나도 진짜 저 사람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 해서 한때는 꿈이 머리 양쪽에 타투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팬이 됐습니다. 노래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뭔가 거인 같은 느낌? 목소리도 중저음에서 살짝 더 저음인 위치에 있다 보니 처음으로 이제 락이라는 그 장르에 입문하게끔 진짜 제대로 문을 열어줬고, 문 열은 다음에 이제 완전 발로 차가지고 여기서부터 노래는 네가 알아서 다 들어라고 이제 인도해 주신 그런 분,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영웅이고 롤모델이고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딱 만나면은 내가 어쩌다가 희철님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꼭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와, 의외로 신해철 같은 사람 좋아하네, 맨날 듣는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나라에선 대학생이 돼야 된다, 그게 인문계로는 갈 수 없는, 공부 제가 안 한 것도 있고 못했는데, 그때가 95년도였거든요 중3 때. 근데 솔직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어린 시절인데. 그때가 넥스트 파트 2 앨범 월드 앨범에 호프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그래, 지금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아니야, 지금 아직 어려, 괜찮아, 이대로 다 버텨서 해보면 돼. 그게 어쨌든 저한테는 큰 어떤 시발점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후에 자격증 저는 8개 공부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전문대졸 졸업도 했고, 항상 힘들어도 호프, 희망 보면서, 그게 정말 저한테 큰 희망이었습니다. 넥스트 5집 앨범에 들어있는 2번 CD에 3번 로라, 태진에서 13450, 넥스트 4집 라젠카 앨범에 4번 트랙이 되는 먼 훗날 언젠가, 태진에서 4416이고요 금영에서 5205. 그 노래는 지금도 함부로 잘 부르지 않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 먼 훗날 언젠가. 아버지와 나, 그때 뭐에 되게 공감을 했냐면, 아버지는 산처럼 컸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많이 작아져 있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오랜만에 아버지를 마중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저는 앞에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해. 그때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던 사이여서 아버지를 마중 나가러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언젠가 나가야지 라고 했는데, 좋은 아들이 돼야지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그 아버지의 역할이 됐고요. 지금 아마 저희 아들이 저를 좀 엄청 크게 봤던 사람이 지금 되게 작게, 아마 우리 아버지 별거 아니구나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마왕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뭐 5년 단위, 10년 듣는 게 아마 다를 거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 아버지와 나를 듣는 게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항상. 저는 호프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 사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밥을 굶는 건 다반사였고, 뭐 한겨울에서도 난방 없이 그렇게 지낸 적도 있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쭉 살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고스를 들으면서 해철이 형에 대한 노래를 좀 찾아 듣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호프를 처음 딱 들었을 때 그 호프를 처음 듣고 진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멜로디는 되게 신나잖아요. 되게 신나는데 가사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라디오 속에서 해철이 형이 튀어나와가지고 제 어깨 툭툭 치면서 야, 힘내, 울지마, 힘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이랄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티스트의 모든 곡 중에서 네 최애곡을 딱 하나만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해철이 형 호프를 뽑습니다. 예. 제일 처음 충격받은 노래는 나에게 쓰는 편지였고,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릴 뿐. 일단 전주부터가 깜짝 놀랐어요. 해철이 형 좋은 노래들 뭐 엄청 많지만 그래도 가장 제가 아끼는 노래가 있다면은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꼽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해철이 형을 알기 전에 해외 헤비메탈 음악들을 많이 들었는데 항상 아쉬웠던 게 노래는 참 좋은데 가사가 다 영어라서 막 엄청나게 몰입은 안 되고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딱 처음 듣는 순간 그 아쉬움이 싹 날아간 거예요. 더 히어로를 제 최고의 곡으로 꼽고 싶어요. 이런 말 하면 해철님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그 해철님이 약간 저한테 약간 영웅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고3이랑 재수할 때 특히 재수할 때는 진짜 영웅 느낌이었던 게 요 책이 있어요. 요 책인데 요 책을 제가 재수할 때 읽었어요. 여기 체크된 거 보이시죠? 막 재수할 때 막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물론 요거를 고스에서 만약에 사연으로 옮긴다 싶으면 해철님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에이씨, 다음 이런 식으로 여기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 영웅 관련된 내용이 10대 20대 때의 영웅이 나중에 돼서 약간 퇴색되는 게 한국에서는 되게 흔한 일인 것 같아.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블랙 사바스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20년 전 콘서트 티셔츠를 한 20년이 지나서 계속 입고서 그 펍에서 계속 술 마시고 그렇게 노는데 한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20년 전 뭐 아이돌 팬들이었던 사람들이 그때 그 응원봉을 들고 다시 모이거나 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내가 왜 그때 걔를 좋아했나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했던 영웅들이나 좋아했던 것들을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옛날에 했던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때 추억들을 고스란히 갖고 약간 행복했던 추억을 남긴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큰 영향을 준 사람이 해철님이었고 그가 했던 생각들과 그가 했던 말들과 그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저도 애들끼리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해철님 말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애들이랑 상담 같은 것도 하고 뭐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분명 제 생각이 아니고 해철님 생각인데도 저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을 말하게 되니까 그런 건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서 그 노래가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쓰는 편지. 제 노래방 18번입니다.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호의 불꽃 같은 삶도 니체의 상처 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짜 락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중들한테 확실하게 전도한 그런 사람이고 노래 가사에도 보면은 그냥 단순한 노래 가사가 아니고 뜻이 엄청 많이 함축되어 있어요. 또 보면 그 분석하는 맛도 있어요. 사실 노래를 듣다 보면 괜히 그래 철학과를 다니시던 분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한편으로는 노래가 한 번씩 들어보면 되게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은 그런 노래가 아직도 몇 곡이 있거든요. 특히 그게 뭐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노래들 그런 반주음 같은 걸 들어보면 아직도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싶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시대를 앞서간 철학자, 마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음악도시 세대거든요. 10시부터 12시까지 했었죠. 네, 그때까지 하는 걸 항상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냥 말을 잘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왜 말을 저렇게 잘할까 싶었는데 그 이유는 뭐 다 아시잖아요. 책을 너무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들었을 때 한 달에 책을 70만 원어치 거의 일정하게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40인가? 70인가? 저도 이제 그분 따라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었는데 그 습관이 사실 아직까지도 그냥 습관적으로 책을 사거든요. 책을 사고 책을 읽고. 그러니까 저를 제일 많이 바꿔준 거는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결국엔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생각대로 살아라. 주변 말 듣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라고 그런 습관과 그렇게 살게 된 게 가장 좀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가치관이나 아니면 음악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지만 가장 크게 바뀐 건 꿈이 생겼어요. 꿈이. 뭐 열정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왔는데 해철이 형의 음악들을 듣게 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야, 넌 커서 뭐 될 거냐라고 말하는 거에 대답하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제 전부를 걸어보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살고 그냥 저 사람 나쁜 놈이구나 하면 그냥 나쁜 놈이고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만 집중하는데 그 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다던가 그놈의 100분 토론이나 그리고 이제 고스트 스테이션 남은 자료들 이제 들으면서
그리고 이런 해철형 관련한 책들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그리고 인상이 깊은 말씀들을, 구절들을 메모장에 다 옮겨놓은 게 있어요. 남의 고민에 경중을 판단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야심을 품지 않는 이상 누구나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듣는 순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뭐 저는 어떻게 실려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실려가고 나서 이제 열흘 뒤에 그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하더라고요. 그래 의식이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엔 근데 사실 병원에 있을 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뭐 자존감이 지가 떨어졌는지 내가 뭐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할 정도였는데, 퇴원하고 나서 이제 그때 이걸 해도 되는 게 맞을까? 맞는 걸까? 너무 망설이다가 안 되겠, 난 못할 거야 이러면서 생전 안 해본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떨어졌던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가 자존감이 회복됐던, 듣던 노래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무튼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리고 우리 앞의 생이 끝나갈 때. 생전에 이제 강론식으로 말씀하시던 그래서 그 토론회도 여러 차례 나오시고 하셨던, 괜히 나오는 게 아니셨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 그런 말 비슷하게 하셨던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팬들이고 그 방청객분들한테 했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나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해철이 형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뭐라고 말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는,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선택이고 여기서는 이것을 선택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매뉴얼 같은 사람. 친구로서 지내면서 때로는 선생님으로서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연들에서 이 사연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고민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 고민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준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그 3주기 때 그 해철이 형 팬인 다른 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형님들하고 직장인 밴드를 만들었어요. 합주하면서 놀자, 이게 목표였는데, 성남 신해철 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그러는데, 신해철 거리에서 첫 공연을 했을 때 해철이 형이 여기 와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게 사실 뭐 해철이 형이랑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악기는 아니고요. 직장인 밴드를 하면서 해철이 형 관련된 것으로 악기를 꾸미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 넥스트 불새 마크 박아놓고, 여기는 해철이 형이 여기 이 뱀문신 했었잖아요. 또 여기는 보라색 리본으로 여기 표시를 해가지고 직장인 밴드 공연도 이걸로 하고 뭐 합주도 이걸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프로미테우스가 인간들의 불을 갖다 주잖아요. 그것처럼 신해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이게 핑크 플로이드란 거야, 이게 퀸이란 건데 하면서 딱 전해준 거거든요, 저한테. 이게 음악이구나. 그때 책에서나 라디오에서 많이 했던 말인데, 음악이라는 것이 아티스트의 세상에 반영이 세상에 대한 얘기다. 그 음악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음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약간 그냥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해철님이. 이런 사람이 한국에 있었구나. 근데 내가 이걸 왜 지금 알았지? 난 너무 어릴 때였으니까.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거는 2014년도 중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해철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갑자기 그 착한 선생님이 이렇게 막 화난 표정으로 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의사 삐릭 때문에 누가 야, 해철 망이 죽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에 막 힘든 일 있고 이러니까 의지할 때가 필요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많이 분노하고 화나고 그랬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줬길래 그 선생님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랬을까. 그때 들었던 노래가 해에게서 소년이, 그게 딱 듣는데 왈칵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딱 처음 노래 듣고, 그때 이 사람의 기준도 알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인으로서의 해철님 만났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강연도 많이 나가고, 뭐 100분 토론도 했었고, 뭐 책도 쓰고 뭐 많이 활동을 했더라 해가지고, 그때 봤던 거는 이제 시민 신해철로서 이제 뭐 간통죄에 대해 얘기하고 마약에 대해 얘기하고, 그런 거를 음악인으로서 그 자리에 정말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껏 얘기하려고 나간 거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같이 가는 그런 길에 도태되는 두려움보다도 내가 걷지 못했다는 그 두려움이 더 커서 이 길을 선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느낌?
정말 닮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나도 이 사람처럼 삶을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좋은 방향으로 뭔가 삶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된 것 같고, 일단 궁극적으로는 좀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 좀 뒤늦게 고스 스네이션을 봤어요. 재수를 했을 때 그때 원래는 신해철님 노래를 그냥 음악으로만 듣다가 뭔가 옛날 라디오도 했다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이제 하는 말이 막 뭐 동전 세고 있고 조리폰 개수 세고 있고 정말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뭔가 울타리 없이 그냥 다 같이 그냥 동산에 모여가지고 두run두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진지한 얘기를 할 때 진짜 상담자의 자세로서 얘기해 주는 걸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도 인간 신해철의 모습도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 정말 닮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는데 그는 지금 없죠. 제 입장에서는 뭔가 아쉽다? 그 어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도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인데 막상 지금 여기는 그 사람 없고 그냥 노래만 남아있으니까. 정말 그 소식을 딱 그 휴대폰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그냥 뭐라 말할 그게 없어. 너무 멍해졌었어요. 설마 진짜 그런, 에이 설마지, 설마는. 왜 근데 뉴스가 더 이상 안 나오지? 너무 멍해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정도 밥은 안 먹고 물만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아직도 일단 그날 오면은 충격하고 아직도 너무 멍해가지고 7년이 지난 지금 올해여도 아직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희한하게 그런 10월만 되면은 좀 공허해지는 느낌? 흔히 가을 탄다라고도 표현을 할 텐데 그게 가을 타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좀 어딘가 뭐가 하나 비어있는 게 너무 큰 빈자리가 느껴지고,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연예인분들이 나오셔서 운구하고 그런 거를 보니까는 갑자기 확 이게 다가왔다고 그래야 되나? 그때 펑펑 울었죠. 그때 비로소 울었어요. 이틀인가 3일인가 멍하니 있다가 그때 비로소 울었죠. 그리고 나서 그 후로 한 2달, 3달 동안 계속 꿈을 꾸는데 해철이 형은 한 번도 안 나와요. 해철이 형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꿈 내용이 항상 제가 해철이 형 CD를 사가지고 어디서 공연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CD를 들고 찾아가요. 사인을 받으려고. 그런데 뭐 꿈마다 디테일한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은 그 CD를 사인을 받지 못하고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다가 꿈에서 잠에서 깨가지고 아, 이제는 사인 CD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다시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참 울고. 2014년이죠. 14년에 10월에 이맘때 차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막 슬픔 이런 것보다 슬픔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이제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아의 심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이제 기억이 나지 않고 누구를 만났는지도 그냥 차 안에서 핸드폰을 봤던 그 기억. 왜 슬픔이 아니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러니까 슬픔이 아니라 그냥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미안함이었거든요.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살아계실 것 같아서. 우리 엄마 사랑하지. 근데 나중에 잘할 거지. 지금은 좀 바쁘잖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없죠. 나는 아직 45살이고 이때 들을 말이 있는데 나는 지금 이때 들을 말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45, 사실 저도 지금 45살 아이들이 사춘기고 점점 학생들이랑은 조금 더 나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옛날에 그 열정, 젊음은 조금씩 사그라드는 게 좀 보이고, 근데 그때는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중장년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는
더 들을 얘기가 사실 저는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문득문득 많이 들어요. 들어야 되는데 왜 어디 간 거지?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신랑이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그때 당시를 저는 저 스스로는 그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마왕이 그냥 여행 간 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는 그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스스로는 지금 내가 미쳤나? 내가 정신나? 이게 내 눈에 이게 보게 내가 잘못된 건가? 진짜 농담에 별의별 생각 다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무슨 희망, 무슨 낙으로 내가 살지?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그때가 쭈리 형 그렇게 여행 떠나고 1월 초중반이었던가? 쭈리 형 꿈에서 봤어요. 봤는데 내가 그렇게 한 2달 정도 내가 엉망을 치고 나서 그런지 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혜철이 형이 나보고 나는 기억나요. 꿈에서 나한테 그러더니 툭툭툭 가는 거예요. 그 뒤로서부터는 정말 마음가짐을 해가지고 물론 그 국제인지호단체 결혼 얘기도 있었지만 추가로 해가지고 꼬박꼬박 아무리 힘들어도 꼬박꼬박 기부하는 얘기도 있고 헌혈도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0회 이상에서 명예대장까지도 받았고 항상 이 큰 틀을 딱 가슴에 딱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 갔어도 되는데 여행 가지 말지. 저는 콘서트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쉽죠. 그냥 그가 했던 것들을 그냥 기록으로서밖에 만날 수 없으니까. 뭐 그 사람의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해철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지금 정말. 근데 뭐 유추해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냥 좋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겼을 것 같고, 고스의 내 사연에 실리게 됐더라도 갑자기 뭐 삼특의 매듭이 들고 끝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가 여기 없다는 사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지금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은 그냥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삶이 좀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다고 물어보고 싶어요. 화법 자체가 워낙 흔히 사람들은 독설가라고도 표현하지만 일단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직설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그건데 그냥 저랑 성격이 상극인 점에서 제일 부러웠어요. 형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남겨주신 삶의 흔적들 덕분에 한 찌질이 18살이 마음을 다잡고 인생의 길을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현실 앞에 한없이 작아질 때 제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계신 형님 한 번씩 떠올리면서 끝까지 제 자신을 믿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고 믿어 주십시오. 마왕 덕분에 내 삶의 그 절망의 고비에서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마왕 덕분에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정말 고맙고, 다음 세상이 있다면은 그때도 나랑 마왕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친구로 태어나 주었으면 좋겠어. 마왕한테 사인도 받고 마왕이랑 같이 술도 마시면서 재밌게 놀고 싶다. 그때까지 잘 지내, 마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안함이 있거든요. 뭔가 마왕한테는 죄송합니다보다는 그냥 미안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요. 잊고 살았던 거에 대한 미안함인 것 같아요. 그 히어로 더 히어로 노래 보면 이제는 나도 어른이 돼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약간 잊고 살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을 가끔씩은 생각하고 꺼내어보고 다시 기억하고 하려고 한다. 제 가장 중요한 시절이었었잖아요. 그 시절에 살아줘서 너무 그 시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절에 같은 시대를 살고 내 선생님으로 우리 형으로 같이 옆에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중요한 걸 다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또 그렇게 고마웠었는데 또 잠시 잊고 살아서 또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독살가다 마음도 많고 저다 맨날 들이대는 사람이다. 가수 주제에 그런 토론 방송에 네가 왜 나오냐? 난 딱 한 가지 있어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 사람적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콘서트장에서 저는 멘트들이 전 다 기억이 나요. 지금 그 더 뮤지션이라고 KBS에서 오픈이 됐던 그때 당시 거의 한 3시간 콘서트를 하면서 무한궤도 때서부터 온갖 그 많은 그 긴 시간대까지가 막 스쳐가고 막 떠오르면서 팬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채령이 그 말 얘기했었어요. 그때 울지 말라고. 내가 울려고 이 자리에 한 거 아니라고. 그냥 나의 스토리 그거를 같이 노래하려고 한 거지 울려고 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같이 우리 이렇게 나가자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형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버틸 수 있었었고 감사드리고 그냥 항상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